우리 여러분 세 번째 시간 가보도록 할게요. 우리 새 친구들 다 우리 주말에 좀 공부하기로 했었잖아요. 하고 있어요? 주말에? 주말에 여러분 하루에 못해도 한 4시간씩 정도라도, 근데 그 시간이 이제 점점 더 올라오기는 해야 돼요. 왜냐면 평일에는 여러분들이 수업 듣고 막 이런저런 막 테스트들 같은 것들도 많이 보잖아. 그래서 순공 시간이 생각보다 진짜 없어요. 그러니까 학원에 오래 있는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무언가에 안도감을 가질 게 아니라 내가 진짜로 공부에 집중하는 그 시간 자체가 많아야 되거든. 근데 평일에는 그게 제한적일 수밖에 없어서. 근데 주말에는 여러분들이 수업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온전히 공부에만 집중할 수 있잖아요. 그 시간들이 여러분 나중에는 진짜 간절해져요. 시간이 조금만 더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하반기 때 생각 진짜 많이 하거든요. 근데 시간은 돌아오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쓸 수 있는 시간을 효율적으로 잘 써주셔야 돼요. 우리 여러분 이 페이지의 파트 2의 단문 주관식 문제를 좀 풀어볼 건데요. 여러분들이 여기를 안 풀어 오셨으니까 제가 시간을 조금 드릴 거예요. 지금 35분이라서 우선 5문제만 풀고 해설하고 시간이 남으면 조금씩 더 풀어보도록 할게요. 1번서부터 5번까지 풀어보시고요. 4번하고 5번은 주관식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주관식도 좀 적어보세요. 우리 여러분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우리 지금은 이제 같이 해볼게요. 1번은 정답 몇 번일까요? 1번. 1번은 C번이요. 2번은요? 2번은 B번. 3번은요? 3번은 A번이었고요. 3번 A번. 1번에 C번, 2번에 B번, 3번에 A번이요. 4번은요? C번, 4번은 C번, 5번은 B번이었어요. 이렇게 5개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오늘은 여러분들 푸는 걸 좀 보려고 이렇게 아무것도 그냥 예습해오지 말고 오라고 한 거고, 다음 시간부터는 예습 분량 기존대로 다시 안내할 거예요. 1번 가볼게요. There was something, 무언가가 있었대요. 빈칸 한 무언가다. 그치? 빈칸이 지금 후치서식 들어간 거예요. 형용사의 패턴으로. 오래된 집에 대해 빈칸한 무언가가 있었었대요. 첫 번째 문제 끝났어. 많은 방식에서 누군가는 대절이라고 느낄 수밖에 없었대요. 고스트랑 대문, 귀신들이 거기에 있었다라고 느낄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해석하셔야 되거든요. 우선 1번에 두 번째 문장에 대한 해석을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하셨는지를 우선 점검해 보셔야 되는데요. 여기 보시면 be made 투부정사가 연결됐지? be made 투부정사. 그러면 이 make가 능동태일 때 어떤 동사를 쓰였길래 수동태가 됐을 때 이 구조가 만들어진 걸까? 수동태가 나오면 능동태로 빨리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되거든. be made 투부정사가 떴어. 그럼 이 make가 몇 형식으로 쓰였었다라는 거야? 능동태일 때? 4형식? 그럼 투부정사를 쓸 수 없는데 몇 형식? 3형식? 또? 그럼 만들어졌다라는 건데 누군가는 사람인데 만들어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5형식이었거든요. make는 여러분 만능이에요. 5형식으로 쓰일 때도 나올 수 있는 목적격 보어가 되게 다양해. 근데 여기 수동태가 됐는데 투부정사가 떴다라는 거는 능동태일 때 make가 무슨 동사로 쓰였다? 5형식? 무슨 동사? 사역동사로 쓰였다. 여러분 사역동사의 수동태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사역동사 수동태. 수동태 배웠죠? 그럼 사역동사가 수동태 될 때 어떻게 내려와야 되는지 배웠죠? 이런 원래 능동태로 제가 잡아드리도록 할게요. 여기 by 이하가 없지만 당연히 something의 느낌일 것 같아. 무언가가 made 했는데요. 누군가를 대절 이하를 느끼도록 했다. 원래 문장은 이거였던 거야. 원래 문장 이거였었어요. make가 사역동사로 쓰여서 목적어 다음에 목적격 보어로 동사 원형이 나왔었던 거라고요. 원래 패턴은 이거야. 무언가는 했어요. 만들었어요. 누군가가 대절을 느끼도록 했어요. 사역동사의 느낌인 거죠. 그리고 여러분 여기 뭐는 제가 사람을 나타낼 때 반드시 누군가라고 해석해야 된다 그랬어?
사람을 나타내는 원은 대상이 없어요. 부정대명사거든요. 대상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라는 거야. 그래서 반드시 누군가라고 해석하세요. 원 진짜 많이 나오니까. 그래서 여기도 똑같아. 무언가는 누군가가 대절을 느끼도록 했어요. 이거야. 그럼 이제 수동태를 만들려면 목적어였었던 게 이렇게 앞으로 나가는 거죠. 그 다음에 얘가 수동태로 내려와 줘야 되니 one, was, 과거니까 made 이렇게 됐어요. BPP로 만들어졌죠? 그럼 목적격 보어가 내려와 줘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목적격 보어가 feel, 동사 원형 형태로 그대로 내려오는 게 아니라 늘 뭐를 달고 내려와야 된다? 투부정사를 달고 내려와야 한다. 우리 이렇게 배웠거든요. 그렇죠? 사역동사는 BPP가 됐을 때 목적격 보어의 동사 원형이 그대로 내려오는 게 아니라 투부정사를 달고 내려와야 된다고요. 그래서 저기 one, was, made, to feel 대시 연결된 거야. 그래서 얘를 억지로 직역을 해보면요. 누군가는 투부정사 하도록 시켜지다네. 맞죠? 누군가는 느끼도록 시켜지다. 왜냐면 여기 사역동사니까. 근데 이렇게 시켜졌다, 시켜지다 라는 해석이 굉장히 어색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앞으로 be, made, 투부정사의 해석이 나오면 요렇게로 잡으세요. 사역동사의 수동태를 여러분들이 해석을 되게 어려워하더라고. be, made, 투부정사는 투부정사 하도록 시켜지다의 느낌이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의역은 이거야. 어쩔 수 없이 깔려있어요. 어쩔 수 없이 무엇 하게 되다. 이런 투부정사 하도록 시켜지다라는 말 자체가 이거야. 어쩔 수 없이 투부정사 하는 거라고요. 하게 되는 거라고요. 그리고 조금 더 자연스러운 느낌은 무엇 할 수밖에 없다. 시켜지다의 해석은 직역. 자연스럽게 의역하면 요렇게. be made 투부정사 이렇게 사역동사의 수동태가 나오면요. 뭐뭐 할 수밖에 없다. 같은 뜻이에요. 어쩔 수 없이 뭐뭐 하게 되다가 어쩔 수 없이 뭐뭐 할 수밖에 없어. 이런 느낌인 거죠. 그래서 여기로 그대로 연결해 볼게요. 많은 방식에서 누군가는 대절이라고 느낄 수밖에 없었다. 과거니까 없었다라고 해석한 거야. 누군가는 대절이라고 느낄 수밖에 없었어요. 귀신들이 거기에 존재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느낄 수밖에 없었어요.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돼요. 해석 다 잡았어요. 이제 논리 풀게요. 1번은 두 문장짜리 단문이었어요. 빈칸이 앞문장에 있다라는 건 단서는 어디에 있다? 뒷문장에 있다. 뒷문장에서 누가 단서일까? 그치. 고스트랑 데몬들이 거기에 있는 것 같았다 라는 게 단서인 것 같아요. 이런 단서를 봤더니 분위기 넣어도 돼요, 안 돼요? 되죠. 이런 고스트랑 데몬이 있는 거를 환영할 일은 아니잖아요. 마이너스 뉘앙스 충분히 잡으실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도 앞문장에 빈칸한 무언가가 있었다가 당연히 부정적인 기운 그리고 고스트랑 데몬을 유추할 수 있을 법한 범주 이런 식으로 연결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정답 그래서 C번 ominous죠. 이런 ominous는 불길한으로 진짜 많이 나와요. 꼭 기억하셔야겠죠. B번은 여러분 하늘의, 천상의 이란 뜻이거든. 이런 선지는 왜 만들었냐? 고스랑 데몬 때문이요. 뭔가 연상하라고 하늘로. 그치? A번은 매력적인이야. 쉽게 외워낸다. A번? 플러스로 안 되지. 빈칸 마이너스잖아요. 그죠? A번 매력적인이라서 안 돼요. D번 인시피드는 마이너스 뉘앙스는 맞아요. 그러니까 뉘앙스는 맞아. 근데 인시피드는 무미건조한의 뜻이죠. 그럼 뭐가 안 맞다? 범주가 안 맞다. 귀신이랑 데몬이랑 연결되는 범주를 연결하는 건데 갑자기 무미건조가 범주적으로 어떻게 나오겠어요? 그죠? 1번은 정답 C번이었어요. 이런 D번의 인시피드에 대한 동의어들이 출제 비율이 되게 높거든요. 무미건조한, 지루한, 재미없는 이런 단어들의 동의어 여러분들 같이 묶어서 암기해 주세요. 필기본에 여러분 제가 다 넣어드렸어요. monotonous, tedious, dull, insipid, vapid, prosaic 이런 단어들 2번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2번
섬에는 사자, 늑대, 그리고 다른 야생동물들이 롬한대요. 롬은 돌아다니다죠? 그렇죠? 돌아다녔대요. 하지만 contrary to가 떴네. 무엇과는 달리 이란 뜻이죠. 무엇과는 달리. 너가 기대하는 것과는 달리, 너가 예상하는 것과는 달리 그들 누군데요? 그들? 사람들이요? 그렇죠. 야생동물들은 빈칸했대요. 누구만큼이나요? 애완동물인 고양이라던가 강아지만큼이나요. 제가 애즈 구문 나왔을 때 어디 애즈는 아예 없는 애 취급하라 그랬었지? 앞에 애즈는 없는 애 취급해야 된다니까요. 그들은 빈칸이었어요. 이렇게 해석하는 거지. 그들은 애즈 빈칸이었어요. 이런 해석 아니잖아. 뒤는 살리시는 거 맞아요? 누구누구처럼, 누구누구만큼. 그치? 2번은 여러분들이 벗을 시그널로 잡았다가도 빈칸이 뒤에 있어서 앞문장에서 무언가를 찾아보려고 했더니 주요 내용이 아예 없어요. 그러면 시선이 얼른 빠져서 그럼 빈칸이 포함된 문장 내에서 즉 세부 구조에 직접적인 시그널이 있으니 얘를 활용해야겠다라고 시선이 이렇게 갔다가 빨리 바뀌어줘야 돼. 그러면 세부 구조의 시그널은 contrary to인데 contrary to를 중심으로 앞문장과 뒷문장은 순접이다 역접이다? 역접이다. 그럼 단서는 너가 야생동물에 대해 생각하고 있던 게 단서야. 이런 야생동물을 떠올리면 A, B, C, D, E에서 어떤 단어가 떠오르죠? 그래서 출제자가 이 단어 넣어놓은 건데 선지에서 A번이요. A번의 furious는 맹렬한, 성난 이런 뜻이기 때문에 우리가 야생동물을 떠올릴 때 느끼는 감정은 A번이야. 그래서 선지에서 오답으로 만들어낸 거예요. 근데 contrary to는 순접이야 역접이야? 역접이죠. 그러면 빈칸은 야생동물을 떠올릴 때 일반적으로 떠올리는 A번의 furious 단어와 반대 단어가 들어가면 돼. 그치? 그래서 B번의 유순한으로 바로 갈 수 있고요. 그리고 출제자는 여러분 시그널을 하나 더 줬어요. 누굴까요? 애지요. 그쵸, 애지. 뒤에 있는 것만큼 빈칸하다. 그러면 여기랑 여기는 같은 속성이야? 다른 속성이야? 같은 속성이죠. 그리고 출제자는 pet cat라고 되게 상냥하게 안내해 줬어요. 여기 pet이 없었으면 여러분들이 느꼈을 때 고양이랑 강아지가 뭐 어떻다라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그러니까 여기에 굳이 애완동물 말이야, 애완동물. 야생동물 말고 애완동물이 가지고 있는 성격 들어가는 거라고. 그래서 B번.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출제자들은 자기네들이 도망갈 구멍들을 다 만들어 놓을 수밖에 없어. 얘가 없으면 저는 고양이라던가 강아지는 A번처럼 furious하다고 늘 느끼는데요. 저는 고양이 무섭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할 말이 없으니 여기 pet을 넣으면서 애완동물을 떠올릴 때는 A번이 아니라 B를 떠올리게끔 이런 식으로 가이드가 들어간다는 거겠죠. 이런 C번도 의미 좀 잡으세요. C번은 불리한, 부정적인 이런 뜻이죠. 불리한, 부정적인, adverse 많이 나오죠? 불리한, 부정적인. D번은 살충제의, 전혀 범주가 안 맞죠? 2번은 향기로운, 유쾌한의 뜻이기 때문에 야생동물의 반대 범주가 들어가줘야 되니 나머지가 싹 다 범주가 안 맞는 거야? 정답은 B번이었어요. 유순한. 3번으로 또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이런 3번에 anonymity에는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여러분 얘는 어원을 좀 잡아주세요. ONYM 있죠? 이거는 앞으로 나올 때마다 이름을 뜻한다라고 생각하세요. ONYM은 이름을 뜻하는 어원이에요. 근데 어는 대표적인 부정적 도사거든? 그럼 이름이 없대. 그럼 이 단어는 무슨 뜻이야? 익명성이란 뜻이야. 그래서 익명성. ONYM은 이름을 뜻하는 어원. 근데 그 이름이 없대. 그러니까 익명성이야. 인터넷의 익명성은요. 이렇게 해석하면 돼. 인터넷의 익명성은 자유롭게 한대요. 몇몇 사람들을요. 뭐 하도록? 빈칸한 메시지를 보내는 데 있어서요. 근데 그 메시지는 어떤 특징 가지고 있냐? 다른 사람들을 오펜시브 한대요. 이런 오펜시브는 무례한의 뜻이죠? 아니면 모욕적인 이런 뜻이고. 그리고 불쾌한 이런 뜻이죠?
3번은 우리가 찾아야 될 건 어떤 메시지를 보내는지를 찾는 거야. 시그널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 없어? 시그널? 없어? 시그널 있는데 누구? 대시요. 관계대명사는 순접이다, 역접이다? 순접이다. 그럼 저 메시지의 특징이 단서겠다. 이 문제는 쉽죠? 오펜시브의 뉘앙스 있어, 없어? 있죠? 어떤 뉘앙스? 마이너스 뉘앙스. 그럼 이 메시지도 그대로 방향성 마이너스로 잡으셔야 되고, 범주도 오펜시브 하다라는 범주가 그대로 연결돼주면 되니 결국 동의어를 찾는 느낌 같아요. 정답 몇 번이다? A번이다. A번이 모욕적인 이라는 동의어죠. 그리고 A번의 abusive는요, 모욕적인 이란 뜻뿐만 아니라 폭력적인 이란 뜻도 있어요. 그래서 논리에서는 동의어랑 반의어를 묶어서 외우는 게 되게 중요해요. A번은 모욕적인, 폭력적인. 이런 B번의 friendly는 쉽게 외웠는데 friendly 플러스 속어. C번의 strange는 이상한, 마이너스 뉘앙스는 맞지만 뭐가 안 맞다? 범주요. offensive라는 정확한 범주가 연결돼야 돼. 여러분 strange는 엄청 큰 범주야. 그쵸? 이상한 메시지도 마이너스 느낌 맞고 그 이상한 메시지 안에 offensive 메시지가 들어가 있을 순 있으나 단서가 offensive하다라고 명확하게 잡아줬으니 strange가 아니라 A번으로 가셔야겠죠? 여러분 D번은 유창한이야. 유창한. 플러스 뉘앙스기도 하고 범주도 전혀 안 맞죠? 그리고 설득력이 있는 이런 뜻으로 쓰이는 게 D번. 단어 많이 외우셔야 돼요, 여러분. 4번으로 가볼게요. 여러분 4번은 단문 맞아요. 이거 마침표 기준으로 몇 문장이라서요? 마침표를 기준으로 2문장이거든요. 그죠? 첫 번째 문장 가볼게요. 정부는 빈칸에 떼요. 뭐 하는 것이요? let 오형식으로 쓰였네. 직원들이 나라를 떠나게끔 하는 것이 빈칸이었대요. 왜냐하면 이것은 두려웠으니까요. 이런 거 잡으라는 거야? it이 누구예요? it은 워컬스는 복수인데요? 정부죠. 그쵸? 이렇게 대명사를 잘못 버리면 관계성이 깨져요. 반대 잘 잡으세요. 정부는 두려웠대요. 워커들, 이런 노동자들의 migration, 이동이 노동력을 deplete, 고갈시키다죠? 고갈시킬까봐 두려웠기 때문에요. 이게 첫 번째 문장이었어. 이런 두 번째 문장으로 가셔도 상관없는데요. 맥락을 잡으려고 읽을 때부터 빈칸을 풀 수 있는 시그널과 단서가 보여서 우선 멈춰볼게요. 이 빈칸을 풀 수 있게끔 하는 시그널 누구 잡으면 될까요? because요. because를 중심으로 빈칸이 앞에 있으면 단서가 뒤에 있는데요. 대상이 똑같죠? it이랑 government가 똑같죠? 이런 호응관계 패러프레이징 좀 볼게요. 정부는 두려웠대요. 이러한 얘네들의 이동을요. dismigration이기 때문에 이 dismigration을 잡아주는 포인트가 앞에 있어줘야 돼. 그게 누구죠? 그게 누구예요? 노동자들의 dismigration. 그치? 이 노동자들이 떠난다라는 게 같은 내용이죠? 그쵸? 노동자들이 leave the country가 dismigration하고 똑같은 내용이잖아. 그러면 빈칸에 들어갈 수 있는 포인트는 정부는 두려워했다. 그냥 이렇게 들어가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빈칸에 여러분 가장 정확한 거는 두려워했다. 지문에 있는 단서를 활용할 때 가장 정확하니까. 그럼 A번의 be ready to 부정사는 무슨 뜻이야? to 부정사 할 준비가 되어 있다요. 그럼 얘네를 떠나보낼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거잖아. 근데 빈칸엔 정부가 얘네가 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야 돼. be 이걸 to 부정사 또 나왔네요. 무슨 뜻이다? 열망하다. 그쵸? 그리고 D번의 be supposed to 부정사는 무슨 뜻이에요? be supposed to 부정사. 그쵸? 이런 be supposed to 부정사는 못해도 이 두 가지의 뜻은 반드시 암기하셔야 돼요. be supposed to 부정사는 뭐뭐 하기로 되어 있다. 예정을 나타낼 수도 있고요. 무엇 하기로 되어 있다. 우리 be supposed to 부정사 벌써 여러 번 나오긴 했었어요. to 부정사 하기로 되어 있다. 예정이요. 또 두 번째 뜻은요? 무엇? 해야 한다. 해야 한다의 의무로 쓰일 수 있어요. 의무.
뭐뭐 해야 한다. 그럼 D번은 예정이건 의무건 정부는 얘네들이 나라를 떠나게끔 한다라는 거야, 안 한다라는 거야? D번은 한다라는 거잖아. 그러니까 정답 몇 번이다? C번이다. be reluctant 투부정사. 투부정사기를 꺼렸다 라고 생각해주시면 되겠죠? 뒷문장은 여러분 해석만 좀 해보도록 할게요. 부족인데요. 이런 qualified는 자격을 갖춘이야. 자격을 갖춘 노동자라고 하는 건 여기 앞에 있는 이 노동자들이겠죠? 자격을 갖춘 노동자들의 부족은 hinder, 막을 수도 있대요. hinder, 막다죠? 막을 수도 있대. 뭐를? 향상을. 퀄리티의 향상을 막을 수도 있어요. 뭐에 대한 퀄리티인데요? Industrial product는 공산품이야. 이게 하나의 단어예요. 공산품의 퀄리티를 떨어뜨릴 수도 있잖아요. 라고 하면서 여전히 두려워하고 있다라는 내용이 다음 문장에서도 이어진 거지 뭐. 4번은 정답 그래서 C번으로 가주시면 돼요. 오늘은 여러분 첫 번째 시간이기도 하고 문제를 같이 풀면서 오늘은 많이 문제를 못 나갔거든요. 다음 주서부터는 이제 문제를 쭉쭉 나갈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문제 잘 풀어오시면 되고요. 여전히 똑같아. 6월까지는 많은 문제를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한 문제 한 문제 정확하게 푸시는 게 더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밴드로 올려드리는 예습 분량을 하루에 몰아서 많이 풀지 마시고요. 조금씩 하루에 3문제씩, 3문제씩, 뭐 4문제씩 이렇게 해도 되니까 한 문제 한 문제 정확하게 시그널도 생각해보고 단서도 생각해보시면서 예습해오시면 되고요. 그리고 오늘까지 나간 분량에 있어서의 어휘들 중 모르는 어휘 있으셨으면 반드시 정리하셔서 일주일 잡고 다 암기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제는 이 교재를 타이트하게 다 소화해 내셔야 돼요. 어휘 아직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다음번에 외워야지가 아니라 오늘 나간 분량을 싹 다 정리해 놓고 오늘 그걸 가지고서 다음 주 수업 전까지 일주일 잡고 다 외워야지 틈틈이 이런 마인드가 되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어휘가 안 되면 여러분 논리는 효율이 안 난단 말이야. 오늘 수업은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요. 제가 그 수업 분량은 다시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예습 분량은. 수고하셨습니다.